수년간 대리전을 벌여온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달 초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에 공격당한 이후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이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몰래 핵을 개발하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레이더망에 잡히며 중동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핵무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란은 핵무장을 감행했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자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 중국 그리고 북한과 특히 중국과 밀월 관계를 만들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핵무기를 너무나 위험하게 쓰려 하고 있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를 막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섰다고 일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막기 버겁다는 것입니다. 무기 기술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란의 값싼 미사일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아이언돔의 하룻밤 비용은 1조 8천억 원, 이스라엘의 방위 예산이 22조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14일만 공격을 퍼부어도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국에 이것을 전면 배치하며 대대적으로 공개하자 이란이 한순간에 초토화되며 전쟁을 멈추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중국과 손을 잡더니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대신 이란은 이 핵을 이용해 중국이 원할 때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이란에서 핵을 대신 개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이란을 설득하려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란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핵 개발에 나서자 그렇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막지 않겠으니 이 세계 핵전쟁을 막고 안전한 핵무기 관리를 위해 핵 합의를 먼저 준수하기를 요구했죠. 특히 우라늄 농축 농도 상한선인 3.67%를 지키라고 강하게 언급했지만 이란은 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20%의 농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을 적으로 등지고 중국과 손을 잡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해버린 이란. 이에 결국 이스라엘이 중동과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과격한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F-35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폭격으로 영사관 내에 있던 혁명수비대 고드스 군단 사령관,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의 사령관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분 외에도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날 당일날 이라크 쪽에서 드론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경락고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할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국의 영사관이 공격당하자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영사관은 자국의 영토나 마찬가지로 이 빈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죠. 여기가 공격당하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의 선박을 납포했다며 미국이 개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릴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릴 경우 이 국제유가가 다시 $100 이상으로 치솟아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인 물가 상승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값싼 미사일과 드론으로 전면 공습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군 재정 고문을 지낸 람 아미나흐 예비역 준장은 이날 와이넷 인터뷰에서 이란의 폭격을 막아낸 아이언돔 등 자국군 방공체계와 관련 하룻밤에만 40억에서 50억 셰켈, 즉 한국 돈으로 약 1조 4,694억 원에서 1조 8,368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거리 요격에 쓰이는 아이언돔과 별도로 탄도탄 요격용 에로우 지대공 미사일을 쏠 때마다 $350만, 48억 5천만 원,
중거리 발사체용 매직 완도의 경우 100만 달러, 13억 9천만 원 등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스라엘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600억 shekel, 22조 410억 원 정도라고 언급하며 이란이 14일만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어할 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대규모로 앞세우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한된 방위 비용을 노리고 값싼 미사일과 드론들을 계속해서 보내 장기전을 계획했던 이란.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대신 갑자기 한국과 영국의 레이저 무기, 특히 한국산 레이저 무기를 대규모로 전면 배치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발에 2,000원이라는 혁신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려 3km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한국산 레이저포. 명중률도 100%에 가까워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배치한 영국의 레이저 무기는 한국산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한 발당 비용은 17,000원으로 한국산보다 8배 가까이 높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 덕분에 이제는 이란이 한 발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쏘면 이스라엘은 한 발에 2,000원으로 이를 모조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요격 시험을 해보니 챗받침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내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 등에 다수 배치하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한국산과 영국산 레이저 무기를 전면 배치한 즉시 이란의 공습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4일 안전한 곳에 피신하라는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더는 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과 영국의 레이저 무기가 전쟁을 막았다며 미국도 못한 것을 한국과 영국이 해냈다고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